아야야야야. 숨 쉬듯이 아이고 아이고 하시네요. 아이고 어지러워서 그러신 거예요? 어지러운 건 아닌데 그냥 힘이 들더라고요. 여자들은 머리 말리는 것도 은근 오래 걸리잖아요. 그만 대충 말리고 나가자. 전엔 별거 아니었던 일들이 요즘 좀 힘들어요.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진짜. 여기 언니. 알고 지내고. 오래간만. 왜 이렇게 다들 이뻐졌어? 친구분들은 다 와 계시네요. 은지 봐. 바로 그냥. 이제 다 모였으니까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하거든. 가을이 또 결혼 성수기라 주변에서도 좋은 소식 많이들 들리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식사 거기 예식장에서만 식사하고 끝나고 뭐 집에 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해주니까 뭐 지들이 알아서 다 하고.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지셨어요? 사람들이랑 재미있게 막 얘기하다가 얼마 안 가서 지치더라고. 어. 원래는 피곤해도 며칠 잘 먹고 잘 자면 회복됐는데 이제는 만성이 됐는지 안 그래요. 우리 밥 먹으러 가자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맛있는 거 먹어야지. 미안, 나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. 왜? 내가 쏠게. 먹으러 가자. 왜 그래? 친구분들이랑 더 안 놀고 집에 가시려고요? 네, 컨디션이 안 좋아하니까 노는 것도 일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많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무 다음에 결혼식장에서. 힘든가 보네. 어떡해. 많이 사줘. 몸이 안 좋으면 노는 것도 힘들죠. 그렇죠. 딱 내 이야기네. 피곤해. 아이고. 평소에도 이렇게 피로가 심하세요? 네, 한 번 나갔다 오면 안전 방역이니까 쉬는 날은 웬만하면 안 나가고 누워만 있어요. 진짜 힘들어. 깜빡 주무셨나 봐요. 요즘 해가 짧아서 그런가 잠깐 누웠었는데 벌써 해가 졌더라고요.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? 어휴, 몸도 으스스, 몸도 추운 건 같네. 몸살기 있나? 으스스 춥네. 좀 쉬셨는데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. 나갔다가 감기 걸린 건지 몸살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추워. 원래도 자주 저러세요? 으스스해서 바로 겉옷 챙겨 입고 수면 양말까지 신었어요. 벌써부터 수면증이야. 손발이 차네. 뭘 먹어야 되나? 이럴수록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을 텐데. 차리는 건 다 차린다 쳐도 치울 생각하니까 그게 잘 안 돼요. 아이고 배불러다. 와, 영양제가 종류별로 엄청 많아요.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. 몸살인지 뼈가 아픈 건지 일단 여기저기서 약도 받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양 좋다는 거 골고루 다 먹어야지.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일상이 그냥 피곤함 그 자체였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었습니까? 몸이 잘 붓고 아침 저녁으로 얼굴이랑 다리 쪽이 특히 많이 부어요.
그리고 혈압이 일정하지 않아요. 고혈압 전 단계인데 혈압 검사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다른 혈액 수치도 다 안 좋아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살쪄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한절기만 되면 독감이 걸려요. 백신 그거 맞아도 저는 걸리더라고요. 항상 그래서 입원을 하거든요. 올해는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심하게 올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. 이 목자님이 일상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속상했어요.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온몸이 다 아프고 그러셨는데 아유, 그럼요.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으셨거든요. 그렇습니다. 생각보다 우리 이목자님처럼 딱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몸이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쑤시고 또 붓는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. 자, 이런 경우엔 단순한 피로나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 혈액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. 이 혈액은요, 우리 몸 전체를 다 순환하잖아요. 자, 이러면서 세포와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고요. 또 노폐물 가져오고 독소를 가져와서 또 배출하는 역할까지 하거든요. 말하자면 혈액이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인 겁니다. 아니 보면은 좋은 거 챙겨 먹고 잠도 푹 자고 이러는데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은 분들 꽤 계세요. 그게 혈액 속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노폐물이 제대로 초소가 안 돼서 이게 그런 거군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혈액의 정상적인 기능이 망가져서 몸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. 그러니까 이목자님처럼 회복 자체가 잘 안 되는 몸이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. 이렇게 혈액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 회복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피로감인데요.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고 진짜 또 아무것도 안 해도 기운이 없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증상, 바로 면역력 저하입니다.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면역 세포들이 먹고 살 게 없죠. 예, 면역 세포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몸의 면역 방어선이 무너지면요, 감기에도 잘 걸리고요,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회복이 어려워집니다. 네, 또 다음 증상은 바로 붓기입니다. 혈액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체액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부종이 생기는데요. 특히 이제 발목이나 손가락 같은 말초 부위가 쉽게 붓습니다. 이목자님은 이 세 가지 증상에 모두 해당하셨는데 중년 여성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우리 몸이 혈액 건강이 나빠졌다고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걸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까워요. 지금 설명해 주신 증상들이 전부 일상에서 흔하게 겪는 것들이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혈액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이게 걱정입니다. 근데 그때 혈액이 하나의 액체가 아니라 분리되는 거다 이렇게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. 사실 혈액은 우리가 혈액이라는 한 단어로 부르지만 혈과 액이 나눠져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. 우리 혈액은 피를 빨갛게 만드는 혈구와 피를 액체가 되게 하는 성분인 혈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영양분을 이동시키고 노폐물과 독소의 해독은 바로 이 혈장에서 이루어집니다. 아, 이 혈액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군요. 이건 또 처음 알았어요. 네, 신기하죠?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한 과학 실험으로 실제 혈액이 혈구와 혈장으로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원심 분리기와 똑같은 원리로 만든 종이 원심 분리기인데요. 이걸 이렇게 당기면 아, 빠르게 옛날에 우리 돌아갑니다. 이거 가지고 놀았던 많이 거잖아요. 가지고 놀았죠. 네. 네. 여기에 임의로 제 혈액을 약간 채취해서 이 원심 분리기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이렇게 아래의 혈구와 그 위에 이 투명한 혈장이 분리가 된 게 보이시죠? 이게 우리 혈액 검사의 원리인데요. 피 검사를 할 때 이렇게 혈구와 혈장을 분리해서 우리가 아는 건강 검사지에 혈액 수치들이 나오는 겁니다. 혈액이 제 눈앞에서 분리되는 네. 거 보고 진짜 신기했거든요. 네네. 피는 그냥 빨간 액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
맑은 액체하고 덩어리 같은 걸로 이게 딱 나뉘더라고요. 신기하시죠? 예,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투명한 액체인 혈장액입니다. 혈액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영양소, 산소를 운반하고 또 독소와 노폐물을 가져와서 배출하는 기능은 혈장이 거의 다 맡고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혈장에 이상이 생기거나 부족해지면 아무리 적혈구가 많아도 아무리 영양분이 많아도 산소 전달, 영양분 전달을 못하게 됩니다. 또 백혈구가 많더라도 면역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질 않게 되고요. 결국 혈장의 흐름이 곧 건강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아니 그럼 혈장이 부족해지면 정말 큰일이겠어요. 온몸의 순환이 다 마비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정확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혈장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노화로 뇌 기능이 저하되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탈수가 쉽게 생길 수 있는데요. 거기다가 단백질 섭취도 줄어들면서 이 혈장 속의 수분량을 조절해주는 물질도 함께 감소합니다. 이러면 혈장량이 줄어들고 또 혈액의 흐름이 약해지면서 영양분 공급이나 또 노폐물의 배출에 문제가 생기는데요. 결국 심장이나 간 같은 중요한 장기들이 기능을 잃기 시작하고 또 심하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. 나이가 들수록 혈장이 줄어든다는 건 또 처음 알았습니다.